우리는 모두 한 번쯤 마주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을 돌리고 싶지만 꼭 기억해야만 하는 이야기. 오늘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날의 진실을 만나봅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쟁에 참여했거나 연루되었던 사람들의 그날의 경험과 기억, 그 이후의 삶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장은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중학생 동호의 이야기. 2장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정대의 혼이 느끼는 고통. 3장에서 5장은 동호가 누나들과 형과 함께 겪은 항쟁 경험. 6장은 아들 동호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한 소년과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과 말하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입니다. 이 영상은 소설의 핵심 줄거리와 시대 배경, 그리고 말해지지 못한 진실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13살 소년 동호는 자신의 친구 정대가 군인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신이 모여있는 도청 분향소로 향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친구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이후 동호는 도청 분향소에서 장부에 그들의 이름과 관 번호를 쓰는 일을 하며 유가족을 돕는 일을 자원하게 됩니다. 은숙 누나와 선주 누나는 부패한 시신을 닦고 옷을 입히고 울부짖는 가족들 곁을 지킵니다. 도청에서 가장 바쁜 진수영은 장부에 기록된 인적 사항들을 벽보에 써서 정문에 붙이면 유가족이 그걸 보고 시신을 확인합니다. 이들은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을 조용히 감당해냅니다. 그들은 아직 세상에 대해 잘 모르지만 사람이 죽었으며 그 죽음을 누군가는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에는 점점 더 많은 시신이 들어오고 도시 전체는 군인들의 진압 속에서 살육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군이 도청으로 진입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이제 모두가 대피해야 하는 그 순간, 동호는 결국 탈출하지 못한 채 군인의 손에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동호의 죽음 이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회상과 고백을 통해 이어집니다. 동호와 함께 분향소에서 일했던 은숙 누나는 왜 맞는지도 모르고 7대의 뺨을 맞고 얼굴에 핏줄이 터졌습니다. 동호의 죽음을 목격했던 군인 출신의 남자, 그리고 수년 뒤 자신의 신념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삶이 무너진 동호의 형. 이들은 모두 살아남았지만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기억 속에 묻어두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고통은 단순한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처입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기억해 주지 않기에
그들은 더 깊은 침묵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시대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년이 온다의 시대 배경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두환 군사정권에 반대하며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계엄군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비극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진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침묵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역사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강은 1970년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1993년 문학과 사회에 4편을 발표하고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작가 최초로 인터내셔널 부커상, 말라파르테 문학상, 산클레멘테 문학상,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작가 중 한 명으로 섬세하고 서정적인 문체로 유명합니다. 채식주의자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한국 작가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작품에서 고통, 기억, 몸, 침묵, 폭력 같은 주제를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에서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문학적으로 성찰합니다. 오늘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소년이 온다의 시대적 배경인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은 어떤 사건인가요? 작가 한강은 어떤 작가이며 그녀의 작품 세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소년이 온다는 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작품일까요? 소년이 온다는 단순한 역사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강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말합니다. 기억한다는 건 그 고통을 끝까지 바라보는 일이다.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는 일이다. 소년은 죽었지만 그 소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그들의 작은 말하기가 이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왜 지금 소년이 온다를 읽어야 할까요? 소년이 온다는 결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읽어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역사는 기록되지 않는 진실들로 가득하고 우리는 그 침묵을 넘어서야만 진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소년이 온다, 그가 왜 왔는지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날 죽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대신 말해야 합니다. 소년은 죽었지만 기억은 남았다. 광주엔 진압이 있었고 침묵이 있었고 소년이 있었다. 소년이 온다, 기억하라, 그리고 말하라. 1980년 5월 그날 이후 우리는 모두 광주의 증인이 되었다.
문학이 더 흥미로워지는 채널 구독하고 함께 읽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